매개효과 분석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하는 방법과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효과 분석을 할 때 바로낸 캐니 방법이 있었죠. 3단계 회비 분석과 소벨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벨 테스트 1단계는 독립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이제 개수 C가 통계적으로 유리한지 알아봤고 2단계는 이제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회귀 개수 A가 통계적으로 유리한지 알아봤었고요. 그다음 이제 3단계는 이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를 이제 독립 변수로 놓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를 이제 종속 변수로 놓고 회귀 분석을 하는 그래서 개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이즈 등에 따르면은 BK 접근법에서 1단계 분석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1단계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이 C 자체가 사실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즉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든 관계없이 간접 효과만 존재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와 3단계. 2단계는 매개 변수 m이 종속 변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독립 변수였죠. 그리고 3단계 종속 변수의 y가 종속 변수 역할을 하고 x와 m이 이제 독립 변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헤이즈의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SPSS에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BK 접근법의 2단계와 3단계를 검증하게 됩니다. 자, 매기효과는 이제 바로낸 캐니 방법에서 소벨 테스트를 활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SPSS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번을 활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하려면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SPSS 상에서 유틸리티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process.spd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이제 열게 되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SPSS에 이 프로세스 매크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자 분석, 회귀 분석, 자 프로세스를 열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건 이제 영상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car.sav 파일에서요.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자 종속 변수가 연비였죠. 독립 변수는 배기량, 매개 변수는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의 연비, 독립 변수의 배기량,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의 무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모델 4번이 이제 매개 효과 분석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ong variable name에 체크를 하게 되면요. 사실 이제 오류가 나는 것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이건 체크를 좀 하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 95% 구간이고 부스트랩을 5,000번을 해가지고 간접 효과 유의성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린 이걸 보는 거죠. Show Total Effect Model.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총 효과가 어떻게 되고 간접 효과, 직접 효과를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이 0.05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0.05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속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쭉 나오는데요. 부스트랩을 5,000번을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해당되는 표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요. 배기량, 독립 변수고 이제 무게는 이제 그 매개 변수였죠. 그래서 2단계 회귀 분석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귀 모형에 대한 서머리가 나와 있죠. 회귀 모형의 적합성이 나와 있죠. 그래서 p-value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회귀 모형이 이제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계수값이 나와 있죠. 계수값이 0.007이었고, 자, t 값이 10.5759, 그다음 p-value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신뢰 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유의 확률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 신뢰 구간 값을 보더라도 이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표현을 할 때는요, 실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독립변수, 배기량이 매개변수, 무게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해가지고요, 이렇게 계수값 적어주면 되고요. F값, R스퀘어,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제 3단계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배기량과 무게가 자, 연비에 영향을 주는 이 회기 모형을 보니까 자, p-밸류 값이 자, 0.05보다 적죠. 자, 이 회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배기량의 계수값이 나와 있는데 p-밸류 값이 0.05보다 크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실제 신뢰 구간의 하함값과 상함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게 회귀계수값을 보니까요. 마이너스 3.3508인데 자,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신뢰 구간 값들도 하한값과 상한값을 봤을 때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논문에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독립변수 배기량, 매개변수 무게가 종속변수 연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해가지고 여기에는 그걸 써주고 자, F값, 자, R스퀘어 값 적어주면 되겠죠. 보게 되면은 자 3단계의 회귀 분석에서 실제 독립변수가 독립변수인 배기량이 연비에 미치는 이 회귀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근데 이제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회귀계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매개 효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총 효과 모델을 보게 되면 자, 모델의 어떤 설명력을 보니까 0.7183이죠. 이 모델이 연비 분산의 약 71.83%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모형 적합도도 기본적으로 F값이 76.5로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배기량의 이제 총 효과를 보게 되면요. 배기량이 연비에 미치는 총 효과의 개수는 마이너스 0.0412죠. 그래서 배기량이 증가할수록 연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효과 분해와 매개 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라는 식으로 논문에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보면 이제 총 효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0412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직접 효과를 보게 되면요. 자, 배기량이 연비에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가 사실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간접 효과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계수값이 마이너스 0.0235고 부스트랩 값을 보게 되면 이 계수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효과 배기량이 연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래서 배기량이 무게를 통해서 연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 총 효과와 간접 효과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간접 효과만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총 효과를 모두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즉 간접 효과가 유의미하지만 배기량이 연비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간접 효과로만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이것도 이제 영상에서 한번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실습 파일은 몸무게 매개 효과입니다. 그래서 바로 낸 케니의 접근법과 소벨 테스트를 활용해서 매개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보고요.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해서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로 낸 케니 방법은 모델 1, 즉 나이가 자, 혈압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 회귀계수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 2단계는요. 자, 모델 두 번째에서 우리가 나이가 자,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 이 회귀계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회귀 분석 3번, 즉 나이와 몸무게를 이제 그 독립변수로 놓고 혈압을 종속변수로 놓은 상황에서 회귀계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C 다시가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 이 C 다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부분 매개라고 했죠. 그리고 4단계는 자 2단계의 이 A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 오차값, 그리고 3단계 이 B의 비표준화 계수값과 표준 오차값을 가지고 소벨 테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회귀 분석을 해보죠. 자, 1단계에서는 자 보게 되면 자 혈압을 종속 변수, 자 나이를 독립 변수로 놓고 자 회귀 분석을 했죠. 자, 그래서 회귀 분석 선형으로 들어가 가지고 종속 변수에 혈압을 넣고 독립 변수에 나이를 넣습니다. 이때 이 회귀에서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결과값 중에서 이 아노바 모형, 아노바 결과값은 회귀식의 유의성을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수값, 이 C 값을 보니까 자, 보면 이제 T 값이요. 6.631로 충분히 크고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죠. 그래서 이 개수 C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 2단계는요. 독립 변수인 나이와 자, 매개 변수인 몸무게 간에 이제 그 회귀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몸무게를 이제 종속 변수로 하고 나이를 독립 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 SPSS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 먼저 아노바가 나오죠.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이 A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T 값이 3.605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죠. 이 비표준화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서벨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A 값 1.43이고요. A의 이제 표준 오차 값이 0.397이다. 이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 3단계를 보게 되면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를 이제 회귀 분식 모형에서 독립 변수로 놓고요. 나이와 몸무게를. 그리고 혈압을 이제 종속 변수로 놓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노바 결과값을 보니까 0.05보다 적죠. 그래서 이 회귀 모형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아,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면 이제 나이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이 계수값이 유의 확률 0.05보다 적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즉 C 다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죠. 그리고 몸무게의 경우에 T값이 2.623, 0.05보다 적으니까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B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죠. 그래서 이 C 다시 값과 B값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효과도 존재하고 간접 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분 매개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 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벨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비표준화 계수 0.490, 자 B의 표준 오차값 0.187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프리처 기호스의 소벨 테스트 그 캐큘레이터로 들어가 가지고요. 자, A 값 1.432, 0.490, 0.397, 0.18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죠. 즉 귀무가설은 a 곱하기 b가 0이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기각이 되고 0이 아니다. 즉 간접 효과가 존재한다. 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이제 소벨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매개 효과를 검증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헤이즈의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해서 매개 효과를 좀 쉽게 검증할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 자,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제 돌린 다음에요. 자, 모델 넘버 4였습니다. 매개 효과 분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었죠. 자, 혈압이 종속 변수로 들어가고 독립 변수는 나이였고, 자, 매개 변수는 자, 몸무게였습니다. 그리고 long variable name을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옵션 들어가 가지고요. show total effect model 자, 체크하고 유의 수준을 0.05보다 적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자, 이렇게 나왔네요. 보게 되면요.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자, 이건 이제 자, 독립 변수인 나이가 매개 변수인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이제 2단계죠. 2단계 회귀 분석이죠. 자, 이 모델 서머리에서 P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 모형은 적합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귀 계수값을 보니까 P-밸류 값이 0.05보다 적고 신뢰 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나이가 매개변수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F값, R스퀘어 값, 기준서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자, 이제 3단계죠. 자, 연령과 몸무게가 자,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이걸 보니까요. 일단 이제 모형도 0.05보다 적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에이지의 경우에 자, 회귀계수 값이 자,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신뢰구간도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몸무게의 경우에도 자,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0.05보다 적으니까. 그리고 신뢰 구간도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와 B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간접 효과, 직접 효과도 존재하고 간접 효과도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 매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논문의 표현을 할 때 독립변수 나이, 매개변수 몸무게가 종속 변수인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을 그대로 표로 가져오고 F값, R스퀘어, P값을 적어주면서 논문에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이걸 이제 한꺼번에 효과 분해와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총 효과의 경우에는 2.862. 자,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자, 직접 효과의 경우에도 개수가 2.1610.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데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압도 올라간다. 이걸 사실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간접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보니까 몸무게가 회계계수 값이 0.7013인데 자, 부스트랩 값의 하한 값이 0.0959, 상한 값이 2.1076. 자, 그래서 이 부스트랩 값을 보니까 실제 이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고 몸무게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이 간접 효과가 실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이렇게 적어주면 될 텐데 직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간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 자 이거는 이제 부분 매개 효과가 있구나. 우린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SPSS를 활용해서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매크로를 설치를 해보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매크로를 설치를 하실 때는요. 실제 물론 버전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자, 유틸리티에서 이제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프로세스 매크로에 해당되는 파일을 찾아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대학교 강의 안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SS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파일을 또 설치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실습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할 파일은 이제 카였죠. 자, 그래서 한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파일에서 일단 칼을 열어보고요. 자, 일단 데이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분석할 거냐면, 자, 한꺼번에, 자, 우리 매개효과 분석. 자, 배기량이 무게에 영향을 주고, 무게가 연비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그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매크로를 설치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 그쵸?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일단 매개효과 분석은 모델 넘버가 자, 4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내 구간과 자, 부스트래핑 5000번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이제 쉽게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매개 변수를 넣으면 됩니다. 자, 종속 변수는 연비고요. 독립 변수는 배기량이었죠.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무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long variable names 체크해 줬습니다. 옵션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 우리는 자, total effect를 볼 거다. 자, 그리고 유의 수준은 자, 0.05보다 적은 걸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부스트랩이 돌아가고 있어요. 계산이 될 겁니다. 잠깐 기다리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바로넷 캐니 방법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 그리고 그 간접 효과까지도 이제 서벨 테스트를 해야 됐는데 실제 이건 간단하게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모델 4번이죠. 그래서 자, 종속 변수 연비, 독립 변수 배기량, 매기 변수 무게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자, 배기량이 자, 무게에 영향을 주는 자, 2단계의 이제 그 회귀 분석이 나와 있죠. 보게 되면 이제 P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배기량에 대한 회귀 개수가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자, 회귀 개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게가 배기량에 영향을 주는 회귀 개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그 바로넷 캐니 방법이 이제 3단계죠. 자, 배기량과 무게, 그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이 두 개를 이제 독립 변수로 놓고 연비를 이제 종속 변수로 놓은 이 회귀 모형이 P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기량에 대한 회귀 개수 값을 보면 P 값이 0.05보다 크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실제 실내 구간 안에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게의 경우에는 회귀 개수가 자,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죠. 그러니까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자, 그래서 자, C 다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자, B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 매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토털 이펙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자, 토털 이펙트, 다이렉트 이펙트, 인다이렉트 이펙트.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총 효과의 경우에는 자, 개수값이 마이너스 0.0412,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아,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직접 효과의 경우에는 P-밸류 값이 0.05보다 크니까 직접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즉 배기량이 연비에 가는 직접 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인다이렉트 이펙트. 자, 배기량이 무게를 거쳐 연비로 가는 간접 효과의 경우에는 자, 회귀 개수가 마이너스 0.0235 부스트랩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할 때 이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검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그 또 실습 문제가 좀 있었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은 자, 보면 이제 몸무게 매개 효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 몸무게, 혈압이 있죠. 변수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나이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고 몸무게가 혈압에 영향을 주느냐 이걸 이제 볼 텐데요. 먼저 바로넷 캐니의 방법과
그 소벨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매크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넨 케니의 방법은 먼저 회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1단계는 뭡니까? 1단계는 자, 나이가 혈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이게 1단계죠. 그래서 혈압에 영향을 주느냐? 나이가. 그래서 나이를 에이지를 독립변수로 놓고 자, 혈압을 종속변수로 놨습니다. 1단계 회귀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보면 자, 아노바 값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죠.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계수값을 보게 되면 자, 2.862. 그러니까는 나이가 증가할 때 종속 변수도 혈압도 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 계수 그 C값이죠. C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는 이제 그 나이와 몸무게, 즉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의 영향 관계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회귀 분석 선형 들어가 가지고요. 자, 독립 변수는 나이가 맞는데 이제 종속 변수를 이제 매개 변수로 바꿔야 되겠죠. 몸무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자, 매개 변수를 이제 종속 변수로 놓고 자, 회귀 계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아노바 값이 아노바 이제 분석에 그 유의 확률 값을 보니까 F 값이 12.999. 통계적인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 모형에 대한 부분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회귀계수 A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냐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계수 값이 1.432고요. 표준 오차 값이 0.397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소벨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T 값이 3.605,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계수 A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죠. 3단계는 자, 이제 독립 변수를 자, Ag 독립 변수와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인 몸무게로 놓고 그리고 종속 변수를 이제 혈압으로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이와 몸무게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회귀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니까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죠.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A의 경우에 비표준화 계수의 T값을 보니까 4.551, 유의 확률 0.05보다 적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리고 몸무게의 경우에도 비표준화 계수 값이 0.490,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자, 직접 효과도 있고 자, 간접 효과도 있으니까 자, 이건 이제 부분 매개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간접 효과의 유의성은 소벨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B 값인 자 0.490, 그 다음에 이제 B의 표준 오차 값인 0.187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프리처 교수의 소벨 캘큘레이터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자,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요. 한번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자, 소벨 테스트 캘큘레이터 이렇게 나와 있죠. 쭉 들어가세요. 아까 계수 A 값이 1.432였고요. 자, B 값이 자, 0.49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표준 오차 값이 0.397, 그리고 이제 B의 그 표준 오차 값이 0.187이었죠. 자, 이걸 계산을 하니까 P밸류 값이 다 0.05보다 적죠. 그래서 귀무가설 A 곱하기 B가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다. 즉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고 몸무게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이번에는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자, 한 번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 자, 프로세스 매크로로 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종속 변수는 혈압이고요. 독립 변수는 자, 나이였고 매개 변수는 몸무게였습니다.
자, 매개 효과의 모델 넘버는 4번이었고요. 자, 그리고 long variable name에 우리는 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옵션에 들어가서 자, 토탈 이펙트 모델. 자, 이건 볼 거다. 직접 효과, 자,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p-value 값은 0.05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스트래핑을 5,000번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 SPSS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자, 매개효과 분석. 자, 종속 변수는 자, 혈압이고요. 독립 변수는 자, 나이, 매개 변수는 몸무게입니다. 자, 그래서 자, 나이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 자, 2단계 회귀 분석이죠. p-value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개수값 같은 경우 p-value 값이 0.05보다 적고 그리고 신뢰 구간의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귀 개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를 보니까요. 이게 회귀 분석 3단계죠. 나이와 매개 변수의 웨이트 이 두 개를 독립 변수로 놓고 혈압을 종속 변수로 놓고 회귀 분석을 한 것이죠. p-value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통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age의 개수값도 보니까 p-value 값이 0.05보다 적고요. 자, weight의 개수값도 p-value 값이 0.05보다 적습니다. 이 두 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효과도 존재하고 간접 효과도 존재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총 효과 자 개수값이 2.862인데요. p-value 값이 0.05보다 적고 신뢰 구간의 하한선과 상한선 값에 0이 없죠.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직접 효과의 경우에도 개수값이 2.1610 p-value 값이 0.05보다 적고요. 근데 간접 효과의 경우에는 자, 개수값이 0.7013 부스트랩 값을 보니까 자,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 0이 없죠. 간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효과도 있고 간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둘 다 유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 매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매개 효과 분석을 자, 바로낸 케니 방법과 소벨 테스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좀 잘 숙지하셔 가지고 숙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